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44,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줬고 이제 45,000달러 돌파를 위해서 기지개를 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40,0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때 1차적인 저항선은 45,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지난달을 지나면서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스 BTC의 경우에는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분석과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일부 온체인 데이터가 2020년 4분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당시와 비슷한 추세를 역시 올해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4월까지 7달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펼치면서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이자 분석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27살 연방 하원 의원이 아주 호기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금본위제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자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공식적인 언급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연방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본위제로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에 왜 세대 교체가 필요한지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미주리주의 쿨밸리 시장은 연말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모든 가정에 비트코인을 에어드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00명의 유권자들에게 $1,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 작은 소도시에서의 이런 움직임, 아주 신박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대중화가 이뤄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쿨밸리 시장은 비트코인을 가장 미국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44,0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는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심은 이르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10월 첫날 44,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주더니 45,000달러 돌파에 나선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0월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인데 첫날부터 힘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0,000달러 지지를 받는다면 50,000달러로 가기 위한 1차 저항 구간으로 45,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40,000달러 지지를 받으며 아시아 마켓에서 매수세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다음 저항 구간은 45,000달러인데 단기적으로 상승세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40,000달러 지지선과 50,000달러 저항선 사이에서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매수세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0일 이동평균에서 반등했고 현재 46,500달러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50일 이동평균이 다음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동평균 수렴 발산지수인 MACD는 안정을 찾으면서 최근 부정적인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뉴스 BTC는 좀 더 전폭적인 전망과 이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뉴스 BTC는 크립토 퀀트의 일부 온체인 데이터가 2020년 4분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당시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전고 돌파까지 이뤄냈는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올해 4분기부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꽤나 낙관적인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BTC가 주목한 지표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순유입 지표와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입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순유입 지표는 비트코인 유입에서 유출을 뺀 지표인데 유입량이 많으면 투자자들이 매도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보유를 위해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BTC는 거래소 순유입량은 한동안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면서 거래소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건데, 이 지표가 낮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서 대기 중인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라는 의미로 시장의 강세 심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표가 높으면 약세나 횡보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 BTC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통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4분기와 매우 비슷하고, 이때는 곧 이어서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비슷한 지표를 통한 유사한 결과가 꼭 벌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트코인의 일상적 실용성은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주민들에게 비트코인 $1000씩 준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쿨밸리 시장 제이슨 스튜어트는 자신이 관할하는 모든 가정에 비트코인을 에어드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스튜어트 시장은 비트코인 매거진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권자 1,500명에게 $1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난 시스템의 최악의 부분을 극복하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과 낙관을 비트코인에서 얻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그의 계획은 한 사람당 $500 상당의 비트코인을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미주리주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금액을 2배로 늘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은 가장 미국적인 것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공화당 하원 매디슨 코손 의원이 새로운 금본위제로 암호화폐를 왜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 의원인 그는 1995년생으로 올해 27살,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출신입니다. 그는 미국은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의 기준을 받아들이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어떤 이득이 사라지면서 붕괴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3조 5천억 달러 부양책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보다시피 이것은 참담하고 압도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부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프린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고 금본위제처럼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와 연계해서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 조시 만델 역시 미국은 비트코인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지난 7월 애리조나주 공화당 상원 출마를 발표했던 블레이크 후보 역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친 비트코인 행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친화적 유권자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면서 전 지구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기름을 구입하는 국민들에게 기름값을 할인해주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엘살바도르 주유소들은 치보지갑 이용자들에게 1갤런당 0.2달러 할인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게 됐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가스비 할인 정책은 국제적인 원유값 인상에 대응하고 엘살바도르 기업과 개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택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보지갑 보급을 확대해서 비트코인 사용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동향에 따라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역시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국제적 암호화폐 시장 허브를 추구하면서 일종의 암호화폐 도피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지친 기업이나 개인들이 싱가포르의 친화적인 정책을 반기면서 근거지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최근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서 철수한다라고 발표한 가운데 싱가포르 당국이 싱가포르 최대 국영은행인 DBS 계열사에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면허를 발급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이낸스를 쫓아낸 뒤에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육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DBS 베커스는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 은행 계열의 증권사인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암호화폐 거래소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의 멤버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DBS와 같은 국영은행을 내세워서 암호화폐 관련 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등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면서 자금 세탁 등 민감한 이슈는 국가가 승인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사실상 쫓겨나듯이 철수한 것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새로운 규제 영역을 다루는 싱가포르의 방식은 우악스럽게 시장을 역행하는 국내 정부기관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NFT가 2021년을 상징하는 핵심 트렌드로 우뚝 선 가운데 이번에는 헤지펀드 키니코스의 창업자 짐 카노스가 NFT 시장에 범죄적 활동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노스는 테슬라 주식 공매도 등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인물인데 돈을 엄청 잃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 온라인 행사에서 NFT 경매 또는 판매에서 가격을 세팅하는 행위를 걱정한다. 이는 오래된 수법의 시세 조종 행위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은 NFT 발행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에 대중들에게 할인한 것처럼 되파는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코인 생성 당시 가격의 10배 폭리를 취한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견 일리 있는 비판이긴 하지만 공매도로 큰 손해를 보고 유명세를 탄 인물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뭇 다른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1차 저항 구간인 45,000달러를 잘 뚫고 5만 달러 재돌파에 조만간 나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